우리는 보통 생각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바로 나라고 부지불식간에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생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명상을 해보면 이 사실을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방에 가만히 앉아 고요함 그 자체가 되어보려고 시도하면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로 수많은 생각들이 밀물처럼 몰려듭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호흡에 의식을 집중시키려고 하면 같은 현상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도, 샤워를 하고 있을 때도, 특히 어떤 걱정거리가 있거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생각이 잠겨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생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다 사라질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물론 그 생각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생각의 패턴과 흐름의 방향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다른 교육을 받아왔고, 다른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게 바로 각자의 정체성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혹은 생각의 패턴이 계속 변하는 것이라면 그럴 경우 당신이 말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역으로 반문당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변화의 시기가 다르고 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지언정 다양한 생각과 생각의 패턴 역시 변화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의 삶은 너무 짧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사람이 200년, 아니 500년, 아니 1000년을 살았더라면 그 사람의 생각과 생각의 패턴 역시 어느 시점에는 변했을 것입니다. 그걸로 부족하다면 10,000년 혹은 1억 년을 살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됩니다.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생각의 패턴이 우리의 고유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형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와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친인척들과 교류했고, 어떤 친구들을 만났고, 어떤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는지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패턴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기 전에 누군가가 막대기로 이런저런 금을 그어놓으면 그 상태로 시멘트가 굳어서 단단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금을 내가 그은 것이 아닌데 그 금을 따라 내가 하는 생각이 정말로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금은 내가 우연히 살게 된 곳의 문화가 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러드 다이어몬드의 총균세를 읽었습니다.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연입니다. 지리적 환경이라는 우연에 의해서 비슷한 위도에서 다양한 문명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자 야스퍼스가 개념화한 추계 시대가 그와 비슷합니다. 기원전 8세기와 기원전 3세기 사이에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상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구약 성서를 집필한 유대인들, 우파니샤드를 완성한 인도인들, 붓다, 공자와 맹자, 그리고 노자와 장자 등이 모두 이 시기에 태어나 각자의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생각 패턴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는 보편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그리고 우리들 모두 같은 호모사피엔스 종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능력을 가진 호모사피엔스들이 자신들이 우연히 살게 된 다른 지역에서 그 환경에 맞게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농부가 주먹에 쥔 한 움큼의 씨앗을 들판에 무작위로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은 비옥한 토지에 안착하여 잘 자라고 어떤 씨앗은 돌무더기 위에 떨어져 아예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또 다른 씨앗은 척박한 토양에 떨어져 발육이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씨앗들이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간이 흘러 무럭무럭 잘 자란 곡식이 그렇지 못한 다른 곡식들을 향해 이 게으르고 멍청한 곡식들아, 너희들은 왜 그따위로 살아가느냐고 잘난 척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많은 세월이 흘러 비옥한 토양이 수많은 곡물의 양분을 빼앗겨 마침내 황폐해지고 예전에 척박했던 토지가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옥한 토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새롭게 비옥해진 토양에서 자란 곡물이 과거에는 기름진 곳이었지만 이제는 척박해진 땅에서 자라 희말이 없는 곡물을 향해 비웃는 시절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가요? 이건 맞는 것일까요?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학자 이안 모리스는 자신의 책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에서 인간 문명의 발달이 어떻게 서양에서 동양으로 다시 동양에서 서양으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서양에서 동양으로 역전될 것인지를 대단히 치밀한 정량적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빅히스토리는 이제 너무 평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은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얕잡아 봤지만 앞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동양인들이 그들을 우습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어떤 정체성이 있나요? 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 길이를 적용해야 우리는 정체성이란 불변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의 길이는 누가 정할 건가요?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 개인의 생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문명이 다양한 조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 것처럼 한 개인의 생각 역시 우연히 형성된 조건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호모사피엔스 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명과 그 모든 생각들 근저에는 보편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어떤 정체성이 있다면 호모사피엔스가 그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시기는 기껏해야 2~30만 년 전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포유류인가요? 아니면 생명체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물질인가요? 인간의 몸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생각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내 몸과 생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럼 그 결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 처음의 생각 역시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 그 생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갑자기 어디서 나가 등장한 거죠? 그동안 나는 어딘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건가요? 우주의 진공 공간 속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붓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조건에 의해 형성되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합니다. 생각의 패턴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속에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경멸하는 것도 고정된 진실이 아니고 생각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좋아하고 탐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그리고 존경하는 것도 고정된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건 지난 세월 동안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도인들은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까르마 혹은 업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업을, 새로운 까르마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우리의 존재를 무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태양을 맞이합니다. 붓다의 충실한 제자 법륜 스님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네 라고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저런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존재의 기쁨이 아마 이걸 말하는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